자, 여러분 이 작품은 새한도라는 제목을 가진 수필이에요. 여러분 수필은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어떤 내적인 깨달음, 반응을 전달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죠. 자, 여러분 제목의 새한이라는 건요. 이게 이제 설 전후의 추위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동명의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한도라는 시도 이미 2편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수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휴전이 되던 해 음력 정월 초순께 해가 설핏한 강 나루터에 아버지와 나는 서 있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줄에서 쏟아져 나오네요. 휴전이 되던 해 음력 정월 초순 해가 설핏한 강 나루터. 여러분 여러 가지 배경이 한 번에 제시가 되었죠. 자, 일단 시대적 배경은요. 휴전이 되던 해니까 1953년쯤 됐겠죠. 자, 음력 정월 초순이라는 거는 음력 1월 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겨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적 배경인 강 나루터까지 제시가 되었죠. 아버지와 나는 두 인물이 나왔어요. 서 있었대요. 작은 증조부께 세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아, 어딜 가나 했더니 작은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네요. 강만 건너면 바로 작은 댁인데 배가 강 건너편에 있었다. 아버지가 입에 두 손을 나팔처럼 모아대고 강 건너에다 소리를 지르셨다. 자, 여러분. 직유법을 통해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자, 아빠는 이제 배를 좀 태워달라라고 뱃사공을 부르는 거죠. 사공 간 건너주시오. 건너편 강 언덕 위에 뱃사공의 오두막집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노랗게 식은 햇살에 동그만히 드러난 외딴집, 지붕 위로 하얀 연기가 저녁 강바람에 산란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자, 그럼 보니까요. 노랗게 식은 햇살이래요, 여러분. 우리 햇살은 보통 따뜻한 게 좋은데 그게 식었다는 거는 추위가 굉장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랗게 식은 햇살이라는 거는 지금 색채어와 식었다라는 어떤 온도, 촉각적인 그런 이미지로 매서운 겨울을 형상화하고 있죠. 얼마나 추우면 햇살이 다 식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하얀 연기가 저녁 강바람에 산란하게 흩어지고 있던 그런 때네요. 여러분, 하얀 역시 색채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강가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오두막집 삽작 앞에 능수 버들나무가 맨 몸뚱이로 비스듬히 서 있었다. 둥치에 비해서 가시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고목인 듯 싶었다. 나루터의 세월이 느껴졌다. 라고 해서 지금 뱃사공의 집과 풍경을 여러모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요. 강 근처의 강가의 풍경을 다양한 감각, 다양한 비유 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강심만 남기고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해가 넘어가는 쪽 컴컴한 산기슭에는 적설이 쌓여서 하얗게 번쩍거렸다. 여러분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즉 시간적 배경은 저녁 무렵이 되어가고 있죠. 자, 컴컴한 산기슭에 적설이 쌓여있다. 여러분 확실히 겨울의 이미지가 지금 부각되고 있죠. 겨울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나루토의 마른 갈대는 서걱서걱 아픈 소리를 내면서 온몸을 회리바람에 부대끼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청각적인 이미지까지 등장해서 강가의 풍경을 묘사되고 있는 거죠. 마침내 해는 서산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이제 시간적 배경이 완전 밤으로 접어들고 있죠. 자, 여러분 뭐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하강적 이미지도 돼요. 갈대는 더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질렀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춥다라는 거를 지금 갈대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죠. 마른 갈대가 서걱서걱 아픈 소리를 내고요. 갈대는 더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질렀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겨울의 추위를 형상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룻배는 건너오지 않았다. 나는 뱃사공이 나오나 하고 추워서 발을 동동거리며 사공 내 오두막집 사짝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여러분 얘는요 이제 아이니까 막 좀 더 행동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동동동동 거리고 있죠.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부동의 자세로 사공집 삽작 앞에 버드나무 둥치처럼 꿈쩍도 안 하셨다. 사공 강 건너주시오. 나는 아버지가 그 소리를 한 번 더 질러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다. 그걸 아버지는 치사로 여기신 것일까? 사공은 분명히 따뜻한 방 안에서 방문의 쪽유리를 통해 건너편 나루터에 우리 부자가 하얗게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얗게 서 있다라는 것도 매우 추위 속에 서 있다라는 게 지금 묘사가 되죠. 추위 속에 부자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이죠. 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도선의 효율성과 사공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루터의 선격이 더 모일 때까지를 기다렸기 쉽다. 그게 사공의 도선 방침이는지는 모르지만 엄동설안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옳은 처사는 아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왜 사공이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일 거래요. 즉 나의 추측이죠. 뱃사공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추운 날에 사람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돈 더 벌겠다고 무시하는 거는 옳은 처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떤 사공에 대한 판단이 지금 드러나 있죠. 이 점이 아버지는 못마땅하셨으리라 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나의 추측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까지 나의 추측입니다. 힘겨운 시대를 견뎌내신 아버지의 완강함과 사공의 존재 가치 간의 이념적 대치였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두 사람의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두 사람의 표면적 대립을 통해 두 사람의 갈등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버지는 주르막을 지고 계셨다. 주르막 안에는 정성 들여 한지에 싼 육젓과 술 항아리에 용수를 질러서 뜬 제주로 쓸 술 한 병이 들어있었다. 작은 증조붓기에 올릴 새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아버지가 이제 작은 그 증조 할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버지는 그런 정성 어린 선물을 이제 품에 품고 그 뱃사공이 나오기를 꿋꿋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걸 보면서 세한도 이게 그림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 그림의 이미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매우 추웠던 어느 겨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쵸? 아버지의 어떤 꼿꼿한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매우 추운 겨울날의 기억, 경험을 통해 아버지와의 어떤 일화를 통해 지금 그 세안도의 의미를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수필이니까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고요. 이제 뱃사공과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대체하고 있었는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등을 우리가 좀 파악하면서 읽으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